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이 꼭 아셔야 할 뼈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가 부러졌대요. 평소에는 건강해 보이셨던 분인데 그 한 번의 낙상으로 수술을 받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병, 아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척추뼈가 주저앉을 수 있는 병.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병. 그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가 부서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진료실에서 이야기하듯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골다공증이란?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뚫리는 질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뼈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결국 뼈는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조용한 도둑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여성이 특히 더 위험한가요?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의 밀도 유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50세 이후 여성의 절반 이상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여성 시니어는 골다공증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거나 어릴 때부터 우유나 칼슘 섭취가 부족했던 분들, 햇빛을 잘 쬐지 않고 운동량이 적었던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3. 뼈가 부러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가 약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고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엉덩이뼈 골절, 고관절 골절. 노인분이 골다공증으로 가장 많이 겪는 골절입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해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허리를 조금 삐끗했을 뿐인데 척추뼈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입니다.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신호인데 통증이 매우 심하고 오래 누워 있어야 하며 2차적으로 폐렴이나 욕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뼈가 한번 부러지면 단순히 깁스하고 낫는 정도가 아니라 걷기 어려워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4. 병원에는 언제 가야 할까요? 골다공증은 검사로 조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 폐경 이후 뼈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최근 낙상이나 골절이 있었던 경우, 몸무게가 50kg 이하로 마른 체형인 경우, 키가 줄거나 등이 굽기 시작한 경우,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이 있는 경우, 검사는 통증이 없고 엑스레이처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뼈를 살리는 5대 영양소. 뼈 건강은 영양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 5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칼슘. 뼈의 주성분입니다. 우유, 두부, 멸치, 브로콜리, 시래기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필수 성분입니다. 햇빛, 연어,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또는 보충제로 섭취 가능합니다. 셋째, 단백질.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등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넷째, 마그네슘. 칼슘 대사를 조절해주며 견과류, 통곡물, 바나나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K.
뼈 형성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으로 시금치, 깻잎, 청경채 등 초록잎 채소에 많습니다. 6. 실생활에서 가능한 운동 5가지.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첫째, 걷기 운동.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습관은 전신뼈에 부하를 주며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계단 오르기. 낙상을 주의하면서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도 허벅지뼈와 척추뼈에 자극을 줍니다. 셋째, 가벼운 아령 들기. 팔뼈와 어깨뼈는 골다공증에도 쉽게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1에서 2kg 이하의 덤벨로 팔꿈치 펴고 접기 운동을 천천히 해보세요. 넷째, 골반 강화 체조. 엉덩이 근육과 골반 주위 근육을 키우면 넘어졌을 때 충격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는 브릿지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균형 감각 훈련.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 있는 연습, 가벼운 요가 동작 등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붙잡고 하셔야 안전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분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만 지나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7. 골다공증을 부르는 나쁜 습관 6가지.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은 아무리 영양제와 운동을 해도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흡연. 담배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골다공증 치료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간 기능 저하로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합니다. 셋째, 과다한 카페인 섭취.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넷째, 과도한 염분 섭취. 짜게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많아집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 활동량 저하.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걷지 않으면 뼈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가벼운 활동이라도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여섯째, 햇볕을 전혀 안 쬐m. 비타민 D는 햇빛이 있어야 몸에서 생성됩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만이라도 팔이나 얼굴에 햇볕을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8.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골다공증은 노년기의 삶을 크게 바꾸는 질환이지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정기 검진을 챙겨드리는 것, 골밀도 검사 예약을 도와드리거나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 상태를 챙겨드리는 것,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재료를 평소에 식탁에 올려드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정비해드리는 것, 화장실 미끄럼 방지, 침대 옆 손잡이 설치, 작은 턱 제거 등은 낙상 사고 예방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함께 하는 것. 부모님 혼자 하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책이나 간단한 체조를 함께 해드리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 관심을 자주 표현하는 것. 엄마 뼈 건강 괜찮아? 아버지, 요즘 걷기 운동 좀 하세요? 이런 관심 하나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하며 뼈는 한번 부러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골다공증은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골절이 생기면 그 전처럼 걷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뼈는 젊을 때처럼 회복되지 않고 2차 질환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잘 챙기고 하루 30분씩 가볍게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며 위험한 습관을 줄여나가면 뼈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러진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뼈는 단단함 그 이상입니다.
삶의 자유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당신의 움직임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뼈로 자유롭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